신화에 나오는 유니콘은 머리에 뿔이 달린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말입니다. 유니콘은 사악한 힘을 막을 수 있고 그 무엇보다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한 생물 유니콘이 과연 전설 속에만 존재할까요? 현실에도 유니콘이 있습니다.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세상은 그들을 전설 속 동물 유니콘의 비유에 부릅니다. 요즘 얘기하는 O2O 서비스라든지 공유경제 서비스라든지 기술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이제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공유 숙박 서비스 에어비앤비와 미국 10대들을 사로잡은 스냅챗, 중국의 샤오미는 유니콘 날개를 달고 어느덧 전 세계를 아우르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유니콘이 있습니다. 국내 11번째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돼 4조 원이 들어간 초대형 합병인데 대한민국의 유니콘,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유니콘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11개가 있는데 11개 전부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니콘은 서울과 경기도에 모여 있습니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정치, 행정의 중심이자 문화, 교육, 금융을 비롯해 정보기술 산업까지 모든 분야의 풍족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물론 스타트업들도 좋은 환경을 가진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상황. 지역 간 격차는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지역 경제를 이끌던 오래된 산업들은 점점 더 쇠퇴해가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지방 도시들. 인근 도시를 보면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광양에 제철단지가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아니면 지역에서 살만한 업체들이 있냐 봤을 때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스타트업이 있고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면 그 스타트업으로 청년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어떤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 지역 경제, 과연 스타트업이 그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물음에 답을 찾고 있다는 이들은 스타트업 불모지 전라남도에서 유니콘을 꿈꾸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남 순천에서 3년째 스타트업 하고 있는 색다른 녀석들입니다. 순천을 캠핑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3년 전 스타트업 세계에 뛰어든 그들. 쉽지 않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을 접촉을 했었어요. 왜 여기로 오겠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고. 모든 지역은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새로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재기발랄한 젊은 친구들은 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1% 가능성이 있다면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겠죠. 유니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될 수 있을까? 네, 될 수 있죠. 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되고 싶어. 그 지금의 우리는 뭐야? 그 유니콘 발톱 정도 될까요? 유니콘의 뿔 끝 정도? 순천 삼총사의 눈물겨운 스타트업 성장기. 정말 이들은 개천의 유니콘이 될 수 있을까요? 로컬 스타트업이 타동하고 있는 이곳은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순천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자 뿌리 깊은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한마디로 여행하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죠. 이곳에 유니콘을 꿈꾸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큰 걸로 해가지고 우리 로고 넣어가지고 그거를 아예 만들까, 봉투를? 또 플라스틱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는 거에 대한 포커싱이 더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자, 열띤 회의 중인 이들을 소개하자면요. 저는 이제 최고 운영 책임자라고 해서 컨텐츠가 제작이 되었을 때 그 컨텐츠가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매뉴얼이나 이런 걸 만들고
이제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회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 희주 씨는요. 청년들이 여행 컨텐츠를 발굴하는 대외 활동을 했었는데 매력적인 투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로컬 투어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로컬 투어 여행사를 운영했던 그는 3년 전 여행사를 접고 스타트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얼굴을 맡고 있고, 얼굴이라는 게 그냥 제 얼굴이 아니고 이제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스터 디자인, 그다음에 홍보물들, 그다음에 이제 색다른 해석들에 들어가는 모든 디자인과 그래픽물들은 다 저희가 작업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디자인 회사에 다니던 성규 씨는 타지 생활에 지쳐 고향인 순천으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이후 순천의 굵직한 행사를 도맡아 하는 실력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색다른 녀석들 대표를 맡고 있고 이제 전체적인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거의 모든 것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프로 참견러. 네.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수양 씨. 그녀는 온라인에서 유명한 캠핑 로드트립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래된 중고 봉고차를 구입해 예쁜 캠핑카로 개조해서 전국을 돌아다닌 수양 씨는 자칭 타칭 캠핑 전문가인데요. 오늘은 안목해변에서 잤어요. 이젠 캠핑카와 함께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길 꿈꾸고 있다는 그녀까지. 개성 강한 세 사람이 만나 순천에서 캠핑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했을 때 할 수 있는 영역이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셋이 하면은 더 큰 사업을 더 구상할 수도 있는 거고, 힘들거나 아니면 기쁠 때도 같이 이제 의지할 수 있다라는 동업자가 있다는 게 정말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고향인 순천에서 재미있고 색다른 일을 해보고자 시작한 일. 창업 초기엔 도시 재생 사업을 주로 맡아오다 요즘은 캠핑 플랫폼을 목표로 더 크고 넓게 나아가는 중이랍니다. 순천이라는 도시에서 캠핑 콘텐츠를 활용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캠핑 초보분들도 캠핑을 쉽게 떠날 수 있는 장비 렌탈부터 시작해서 순천에 어디를 가야지 재밌게 즐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캠핑카를 타고 어디를 갈까? 캠핑 가서 뭘 먹지? 캠핑 가서 뭘 할까? 캠핑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 운영부터 캠핑카 공유 서비스까지 캠핑에 관한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대한민국 대표 캠핑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꿈인데요. 순천에도 이런 젊은이들이 있고 이런 창업 기업이 있다, 이런 스타트업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재밌게 살면서 순천에도 기여를 하면서 어떤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굉장히 기여를 한다. 그간의 노력을 알아봐주는 이들이 늘고 있는 요즘 예전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말씀해 드리는 거 어때? 가운데에 너무 좋다. 여기? 거기가 좋아. 순천 살자? 이건 뭔가요? 순천 살기에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캠핑카에서 살아보는 프로그램인데 안내가 지금 좀 헷갈리게 되는 것 같아서. 순천시와 함께 진행 중인 순천 살자 프로젝트 중 이들이 가장 공들여 준비 중인 건 2주간 캠핑카를 타고 순천을 누비는 밴라이프 인 순천이라고 하는데요. 준비 단계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을 준비해야 돼요. 순천과 캠핑 그리고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지 모르는 이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프로젝트 오픈이 코앞으로 다가온 요즘은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데요? 야외에서 쓸 수 있는 변기. 야외용 캠핑용 변기. 캠핑에서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생리적인 문제.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 앉아봐야 돼?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수양 씨입니다. 그러네. 근데 남자들한테 약간 작을 수 있겠다. 근데. 저한테 그냥 딱. 캠퍼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 자나깨나 오직 그 생각뿐이라는데요.
바지락을 깔맞춰. 변기를 들어도 이게 변기 같지가 않잖아. 갑자기 밥 훔쳐간다? 그냥 저 식사하는데. 네, 한복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분위기 메이커 성규 씨 덕에 웃고 떠드는 것도 잠시. 일단 주제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사실 빌려줄 때는 이게 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또다시 이어지는 회의. 그야말로 쉴 틈이 없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다 챙겨야 하기에 매일 이어지는 야근의 날들. 어느 순간부터 이들 삶에 여유는 없습니다. 스타트업 3년 차.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근데 왜 공무원만 하려고 해? 라고 물어봤는데 물론 꿈이 있어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지역에서는 할 게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라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직장을 잡았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해봤을 때 정말 선택의 폭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시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저희의 아이디어나 그런 게 이 지역에서 빛을 발할 때 굉장히 기쁘고 해서 우리 같은 청년 기업가들이 정말 재밌게 살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입증해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되게 커요. 남들이 흔히 가지 않은 길. 스타트업에 도전한 세 사람. 이들이 이토록 원하는 스타트업이란 뭘까요? 기술 기반, 지식 기반의 창업을 의미하면서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그런 기업을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생겨난 용어인 스타트업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기업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스타트업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80년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이후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벤처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때부터 스타트업이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초 벤처붐이 일며 외환위기로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한 해에만 유니콘 기업 5개가 탄생할 정도로 폭풍 성장 중인 한국의 스타트업. 최근 몇 년간 투자 규모만 봐도 4조 원을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산업 정책이 특정한 산업 분야를 뽑아가지고 국가의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을 몰아가면서 그 산업을 일으킨다고 봤다면 지금은 혁신이 전 방위에서 일어나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기존의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에만 의지해가지고는 사실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인당 GDP가 3반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혁신 창업이 일어나야 돼요. 특정 산업에 기대 눈부신 발전과 함께 고금리, 고성장을 누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젠 경제 성장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기.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는 미래 경제를 구축할 새 대안으로 짧은 기간에 고성장,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혁신형 창업,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1980년대 화학 제철 산업과 함께 성장한 전남 동부권 도시 여수와 광양도 산업 생태계의 변화 속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여수와 광양은 대규모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지만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일자리 창출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4차 산업시대로 들어서면서 수도권과 지역의 산업 격차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반 정도가 도매, 소매업 그리고 음식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전히 2, 3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지역에선 스타트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스타트업의 분류라고 하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인데요. 그게 현재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을 권하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소상공인을 만들어내는 사업들이 많다는 얘기죠.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어떤 점포라든가 공간을 싸게 주면서 이제 모아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당장 장사는 되지만 이것이 지속성이라든가 어떤 확장성이 없습니다. 지자체들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창업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주로 소규모 1인 점포를 양성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9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전국 235개의 예비 유니콘 중 전남의 기업은 딱 한 군데뿐. 지역별 신규 투자 실적만 봐도 타 지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전남은 스타트업 불모지 중에서도 불모지인 셈인데요. 이런 악조건을 딛고 순천 삼총사는 유니콘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급하게 하는 시안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1번이고 이게 이제 2번이야. 뭔가 열띤 토론 중인데요. 이게 뭔가요? 차가 돌아다니는 간판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한 대 정도는. 이거 도장인가요? 시트지 작업인가요? 이거 시트. 새 캠핑카의 디자인을 놓고 고민 중이랍니다. 프리쉐어링 자체가 되게 특별하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캠핑카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나 저희 플랫폼이나 이런 데를 한번 거쳐서 갈 것 같아요. 캠핑카 프리쉐어링은 무료로 캠핑카 여행을 즐기며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캠핑 플로킹 형식의 프로젝트. 어려운 회사 살림에 거금을 주고 투자한 캠핑카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로 자연환경도 지키고 회사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오래 걸리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아, 네네네. 3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비가, 네. 네네. 드디어 오늘 새로 산 캠핑카가 새 옷을 입는 날입니다. 앞으로 프로젝트의 얼굴이 되어줄 캠핑카의 변신이 기대가 되는데요. 잘 해주실 것 같은데 기포 이런 거 없이 예, 최대한 잘 빼드릴게요. 네네. 랩핑 장인의 한 땀 한 땀 손길을 거쳐 약 3시간의 작업 끝에 평범한 차가 회사의 멋진 얼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멀리서 보고 싶다. 네. 어떨지 되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잘 나왔어요. 뭔가 앞으로 일이 잘 될 것만 같은 기대감이 드네요. 며칠 뒤 다시 찾은 사무실. 아침 일찍부터 꽤 분주해 보입니다. 우비까지 단단히 챙겨 입고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슬기로운 캠핑 생활이라고 이제 생활 캠퍼들 모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캠핑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저희가 현재 캠핑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을 하고요. 시에서 주최하는 전국 생활문화축제의 캠핑 분야 파트너사로 캠핑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 녀석들. 전국의 생활 캠퍼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지역 캠퍼들과의 만남은 사업에도 큰 영감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랍니다. 굿즈를 만들었는데요. 오신 분들한테 이 스티커랑 같이 해서 나눠드릴 건데 캠퍼분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캠핑 굿즈까지 준비하고 캠퍼들과 만나는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오늘 날씨가 말썽이네요. 날씨는 캠핑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변수. 하지만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겐 맑은 날씨를 골라 캠핑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우여곡절 끝에 예정된 일정에 맞춰 캠퍼들과의 만남을 진행하기로 했다는데요. 제발 비가 멈춰야 할 텐데요. 선발대로 먼저 도착한 희주 씨와 성규 씨가 일사불란하게 행사 준비를 합니다. 찍찍이 있거든요. 찍찍이 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굵어지는 빗줄기. 이렇게 계속 오는 건 아니겠죠? 좀 이따 합시다. 소나기 지나가고. 저 문 닫고. 잠시 멈춰 비가 잠잠해지길 기다려보기로 했는데요. 이런, 야속하게도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집니다.
정희지 씨는 만연자실하다. 웃고 있지만 희주 씨 속은 타들어갑니다. 결단을 내야 할 것 같은데요. 결국 네, 안녕하세요. 저희 팀입니다. 오늘 캠핑했던. 네,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현장을 왔는데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야, 천둥도 쳐, 씨.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야, 수양 씨는 돌아간대요. 기다렸다는 듯이 갈게요. 수양이 바로 갈게요, 씨. 캠핑에 있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래요? 설상가상으로 새 캠핑카마저 말썽이네요. 첫 시승식이었는데 시작부터 엉켜버린 스텝. 밀어도 보지만 잘 봐봐요. 하나, 둘. 안 돼. 바퀴가 영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첫날부터 끌려나가는 신세가 됐네요. 이래저래 많이 속상한 하루입니다. 액땜이라고는 생각 안 해봤는데 액땜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이 정도면은 이제 다음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한보 후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차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지형이 되게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줘야겠다라고 이번을 통해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며칠 뒤 그거랑 이 박스 이거 좀 갖고 가주세요. 순천 삼총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바리바리 싼 짐을 보니 어디 멀리 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페스티벌을 그래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노지 탐방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토치를 실제로 저희가 몰고 이제 나가봤을 때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이제 어떤 보안 사항이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지난 캠핑 페스티벌 취소로 실패를 경험하고 느낀 점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사를 대비해 보완해야 할 점을 미리 체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는데요.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진정한 꿀팁은 수많은 체험 속에서 나오는 법. TV를 잡지 말고 뒤에 목을 잡아야 돼. 목에? 네. 아이고. 목 여기 잡고 앞으로 당겨야 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산 속에서도 이 정도 나오는 거면 위성이 엄청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캠퍼들이 겪을 불편사항을 체크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뭐니 해도 캠핑의 꽃은 저녁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평생 이렇게 고기 먹고 살고 싶다. 돈 많이 벌어야지. 희주 돈 많잖아. 아, 돈 없어. 완전 가난한데. 그럴 줄 알았다. 나는 그래서 토치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밀키트를 같이 팔았으면 좋겠어. 맞아, 밀키트 해보자, 근데. 응, 그러니까. 일 걸리는 소리 난다. 고기를 먹으면서도 온통 사업 생각뿐이네요. 아니 이번에 이제 슬기로운 캠핑 생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한번 취소를 했잖아. 그다음에 여행업 관련해서 폐업하고 있는 이제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맞아요. 네, 그런 데서 오는 타격감이 분명히 작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희는 피벗을 했잖아요. 한번 사업한테는 바꾸고 그걸 계속 바꾸는 시험 단계인데 난 그게 너무 아까워. 지난 3년이란 시간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는데요. 저희 팀에서 제일 처음 하려고 했었던 거는 캠핑카 쉐어링 플랫폼을 만드는 거였어요. 캠퍼들이 캠핑카를 가지고 싶다, 이용해보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고, 캠핑카를 소유한 분들은 캠핑카가 놀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 노는 시간을 서로 이 니즈와 공급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었고, 이제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벤처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고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시작한 사업은 캠핑카 공유 플랫폼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공유 차량 서비스처럼 놀고 있는 캠핑카를 빌려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일이었다는데요.
이 순천에서 개발자가 없으니까 서울까지 가서 섭외도 하고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되게 설득도 많이 해보고 미팅도 많이 가졌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부담스러운 입장들이었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이름도 잘 모르는 스타트업 순천에서 작은 이런 업체가 캠핑카를 이런 식으로 쉐어링 해줄 수 있다는데 그거를 좀 믿고 해줄 사람들이나 그거를 끌어올 수 있는 자금력이 없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이 사업은 캠핑카 공급원 부족과 투자 유치의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신고식은 로컬 스타트업의 암울한 현실을 제대로 알게 된 계기가 됐다는데요. 사실 수도권에 비하면 진짜 완전 불모지죠. 형이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아스팔트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힘들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힘들고 투자할 사람 찾는 것도 힘들고 같이 함께 일할 마음이 맞고 네, 어느 정도의 저희가 요구하는 그 업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대학과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 지역은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19세부터 39세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19세에서 29세까지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제일 적은 데가 29세, 39세거든요. 실제 일을 하실 분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이 심각한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22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처참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왜 청년들은 전남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남의 일자리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의 열악한 일자리 문제, 과연 전남만의 이야기일까요? 지방의 대도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제가 비케이브라는 회사였는데요. 지금 정보 공유 사이트를 제가 그때 만들려고 준비했습니다. 울산에서 스타트업에 도전했었다는 김여립 교수를 만났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는 처참했죠. 잘 안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다 정말 리크루팅하고 싶은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우한 형제나 뭐 우리은행 간 친구 아니면 뭐 리디북스, 넥센 간 친구 2명 뭐 어떻게 제가 잡을 수는 없죠. 그냥 가라고 했죠 다. 스타트업을 함께했던 학생들은 울산을 떠나 좋은 일자리 환경을 가진 수도권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생태계가 여기가 너무 열악합니다. 사실은 이게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이 삼박자라는 게 이게 비즈니스 환경,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대학 이 인프라가 사실은 다 맞아야 됩니다.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인재, 사업을 키워줄 투자,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이 세 조건이 다 부족합니다. 특히 인재난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오스틴이라는 지역이 80년대만 하더라도 여수 정도의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실리콘밸리 버금가는 만큼 지금 그 도시가 커졌거든요. 실리콘밸리에 맞서 실리콘 힐스라 불리는 텍사스 오스틴은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미국 경제지가 뽑은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 첨단 산업 메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지역 대학과 연계한 오스틴시의 기업 육성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스틴의 기적이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는 걸까요? 클래스 101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원래 8층에 있었는데 지금 서울역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학생 7명, 7명 그 경영대 학생들하고 공대생들이 같이 해가지고 클래스 101은 울산과학기술원의 대학원생들이 만든 스타트업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으로 업계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데요. 왜 울산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현재 서울역 앞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걸까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서울을 많이 갔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투자금 소프트뱅크에서도 투자를 굉장히 몇백억을 받고 했는데 이 지방 정부들은 보면 되게 그냥 조그만 소규모의 투자 그리고 그냥 오피스 제공 그다음에 뭐 교육 프로그램 조금 제공해주고 이게 여기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은 받을 수 있는 이 자본이 굉장히 작죠. 그 지역 창업 기업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많은 기업들이 좀 제발 벤처 캐피탈리스트 기관 이 좀 여기 이 좀 지역에 한 개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벤처 캐피탈리스트 절대 안 내려가죠. 여기도 일이 많아 죽겠는데 거기에 또 시장 자체가 좀 작지 않습니까? 투자할 만한 기업들 발굴하기 좀 어렵고. 대학과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인재들. 절대적으로 부족한 투자 유치 기회. 과연 로컬 스타트업의 성공이 가능하긴 한 걸까요? 이제 지역은 낙후돼 있다. 그럼 보고만 있어야 되냐? 근데 저는 지금 시기가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라는 게 형성이 돼 있으니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사람들을 좀 더 육성해서 키워서 기업화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낙후되었다는 말은 반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스틴의 재발견처럼 우리나라 로컬도 재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컬의 재발견, 그 가능성을 찾아 우린 서울 연희동으로 갔습니다. 근처에 있는 홍대 신촌과 달리 오랫동안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었던 연희동. 그런 연희동에 언제부턴가 새로이 상권들이 들어서고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을 듣고자 연희동에 위치한 한 도시재생 스타트업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도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동네 매니지먼트하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와 함께 더 지속가능한 동네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어반 플레이는 도시에도 OS가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낙후된 도시를 감성 문화 도시로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3년도만 해도 연남동을 일반 대중들이 잘 알지 못하는 동네였어요. 그냥 홍대 알고 동교동이나 서교동, 뭐 상수동 이런 데 정도 알았지. 저희도 2014년도에는 그냥 창작 그룹으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 너무 재미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연계하고 이분들과 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뭐 연남동 프로젝트, 연희동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전시장과 공연장으로 만들고 다양한 콘텐츠들로 채워넣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연희동은 서울의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밀레니얼이나 젠지 세대들은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들을 대부분 온라인에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소비하고 이것들을 더 오프라인에서 확장해서 경험해보고 싶을 때 그 오프라인을 방문하는 흐름들이 생겼죠. 이들이 불러일으킨 경제 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매출이 27억 정도의 매출이 이루어졌고요. 거기다 또 간접적으로 또 일어나는 매출들까지 합치면 30억 이상의 매출이었고 지금은 40명 정도가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지금 10개 가까운 공간들을 지금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동네 연희동과 크리에이터들의 만남으로 새로운 로컬 비즈니스가 탄생했습니다. 이 말은 즉 로컬성에 무궁무진한 성장의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저희가 얘기했던 동네라든지 로컬의 관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 같고 그게 꼭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니크한 컨텐츠가 있는 도시나 동네에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는 현상들이 많아졌고 사회적인 공감대도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로컬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조선소가 들어가고 공장을 짓고 자동차 회사가 들어가서 공장 생산을 하고 약간 이렇게만 해야 지방이나 로컬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가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관광 도시로서의 새로운 가능성, 문화 도시로서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같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유니크한 콘텐츠를 찾아다니는 요즘, 순천의 이 작은 골목에서도 전국을 상대로 한 로컬 비즈니스가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얘기겠죠. 로컬에서 태어난 혁신적인 비즈니스는 로컬 스타트업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순천시는 지금 이런 로컬 스타트업들이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죠. 굉장히 어린 청년까지만 살고 그다음에 중간 건너뛰고 중장년 이후만 살아있는 도시가 된다면 그 중간에 어떤 도시의 활력과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위해서는 로컬 청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은 나이키 본사가 거기 있고 파타고니아 본사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거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같이 하이테크 기업이 몰리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인가 2018년도인가 미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이사하고 싶은 도시로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우리 시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창업의 모델들이 약간 있어요. 인구 62만의 작은 항구 도시 포틀랜드는 친환경,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자는 모토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청년들이 포틀랜드에 몰려들었고 그 인재들을 따라 기업들도 이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현재 포틀랜드는 젊은 창업의 도시이자 미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역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거든요. 그 스타트업이 가장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고용 창출은. 정부에서 스타트업을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 있습니다. 순천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날을 꿈꾸며 순천 삼총사는 오늘도 힘찬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저희 프리쉐어링 처음 나가는 날이어가지고 깨끗하게 첫날이니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차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때 빼고 광내고 깨끗이 캠핑카를 청소하는 이유는 드디어 캠핑카 프리쉐어링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먼저 프리쉐어링의 취지를 설명하고 쓰레기 주변에 캠핑하시는 곳 주변에서 아이들이랑 잘 주워주시고 이런 거 이제 시계가 있네. 순천 주변의 볼거리까지 세세히 알려줍니다. 평소에 캠핑 많이 다니세요? 네. 텐트 캠핑을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차박은 처음이어가지고 일단 무조건 해봐야 되겠다. 네. 주변에도 좀 많이 저희가 얘기했어요. 주변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주변에 링크 걸어서 보내줬어요. 이런 시스템 있다고 한번 해보라고. 네. 저희한테도 좀 뭔가 개선 사항이 있으면 많이 편하게 알려주시면 저희 이제 시스템 다시 구축하는데도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캠핑카 여행을 떠날 시간. 하다가 갑자기 이게 빠지는 경우? 네. 캠핑카의 전기는 절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잔량이 계속 표시가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안전하게 여행 잘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캠핑카의 첫 공식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순천에서 캠핑카를 빌려 약 2시간 떨어진 통영 수륙해수욕장에 도착한 캠퍼 가족. 통영에 계신 부모님과 함께 캠핑카에서 하루를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유, 저 탄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난리 났다. 좋아? 처음 해보는 캠핑카 여행에 아이들도 신났네요. 오늘 이 캠핑카 프리쉐어링 체험은 캠핑카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체험 후기를 SNS에 올려 공유할 예정입니다. 굳이 저희가 따로 짐을 많이 안 챙겨도 되고 텐트를 쳐야 되는 수고스러움도 없고. 혹시 추후 또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네, 많아요. 며칠 뒤 수양 씨를 다시 만난 곳은 고양시의 한 전시장입니다. 이곳에선 여행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상황 속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인데요. 평소 각 지역에 대한 여행 트렌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수양 씨는 종종 여행 박람회를 찾아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주 왔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박람회 오면은 여행 트렌드를 좀 볼 수 있어서 한 번씩 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여행 박람회를 찾은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연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런 방식의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라서 강연 제안이 오면은 하러 가고요. 또 오늘은 또 지금 되게 개발 단계에 있으니까 이것도 홍보를 할 수 있어서 조금이라도 겸사겸사 많은 이유에서 왔어요. 네, 캠핑카를 직접 제작해서 여행하는데 제작부터 여행 꿀팁까지 우리 유튜버 수양 씨가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요. 종종 강연자로 무대에 선다는 수양 씨. 캠핑 여행 유튜버 김수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남 순천에서 왔는데요. 캠핑카 여행의 특징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짜 자연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순천의 이제 갈대밭 근처에 있는 저만의 포인트입니다. 강연은 순천의 스타트업을 타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다는데요. 혹시 이런 캠핑카 라이프, 밴 라이프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은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연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 대표의 부업으로 강연까지 수양 씨 엄청 바쁘네요. 약간 만족도 100에 한 80%? 네. 약간 꿀팁 부분에서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좀 정확한 장소 찝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좀 더 좋아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 성규 씨도 디자인 작업이 한창인데요. 영감은 사실 어디서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뭘 많이 봐요. 그냥 뭘 자꾸, 그러니까 디자이너뿐만이 아니고 뭘 많이 보고 그 머릿속에 많이 담아놔야 되는 것 같아요. 성규 씨가 디자인을 책임지고 희주 씨는 팀 내 최고 책임자로서 프로젝트의 투자 유치를 위해 매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직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아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무척 소중하다고 하는데요. 관광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라고 전남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걸 지원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그 공모 사업에 발표를 하러 왔습니다. 드디어 희주 씨의 차례네요. 희주 씨, 파이팅! 캠핑 유튜버 분들이나 그리고 아니 SNS 그리고 다른 전문 매거진들을 살펴보면서 캠핑에 대한 조금 무언가 아쉽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었습니다. 그런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로컬 캠핑 매거진 제작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는데요. 캠핑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저처럼 오랫동안 캠핑을 한 사람들을 좀 매니아들을 위한 형태의 매거진으로 할 건지에 대한 수익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데 저는 이게 이만큼 지속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 하지만 이 쓴소리들이 희주 씨에겐 큰 힘이라는데요. 저는 항상 아쉽습니다. 조금 더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래도 전달을 한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순천의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로컬 차박여행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행정지역이었던 전남 동부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을 방문했거나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준비된 프로젝트가 줄줄이 무산되며 창립 이래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큰 수익이 없는 상황.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회의 안건은 회사의 수익입니다. 이걸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건 어때요? 한번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게 계속 확장을 하려면 결국 캠핑카들이 투자가 돼야 될 텐데 이 금액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지. 좋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딱 그 상태에 그냥 딱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돈 벌 거지 했는데 스타트업의 좋은 아이디어도 초기 투자가 없으면 실현이 불가능한데요. 하고 싶은 걸 하며 돈을 벌기가 이렇게나 힘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스타트업의 시작이라는 게 거의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공감해 줄 만한 투자자를 찾기라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전까지는 그러면 이 사업을 유지하려면 뭐 어떻게든 투잡이든 수리잡이든 뛰어야 되는 게 현실적인 스타트업 생태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한 지 한 7개월 만이었나? 가져간 게 한 150만 원 정도였어요. 우리 진짜 얼마라도 좀 나눠 갖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들어오는 수익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저희가 신규로 론칭한 가게 재투자하고 그러느라 저희 구성원들이 가져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투자자인 것 같아요. 우리 셋이 유일한 이 회사의 투자자고. 저희 회사 키워야죠. 뭐 수익을 가져간다기보다는 그 적금을 넣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적금이 이자율이 너무 안 좋아.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요즘. 이들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순천을 차박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시작한 일. 하지만 로컬 스타트업의 현실은 냉혹 그 자체인데요. 노력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 우린 이대로 계속 지역에서 꿈을 꿔도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좌절감 같은 거? 빚이 통장이 하나가 생겼더라고. 갈수록 깊어지는 시름.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벼랑 끝에선 로컬 스타트업에 희망을 찾아 떠납니다. 와, 여기 대박이다. 생각을 바꾸면 특별해지는 지역의 잠재력. 관광도시에서 혁신 창업도시로 스타트업과 함께 로컬은 이미 진화하고 있습니다. 누적 투자액은 저희가 한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세상을 바꾸듯 지금 시기가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 위치하든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잘 알아요. 램프 왔다! 순천 삼총사의 노력이 순천 경제를 일으킬 그날이 올까요? 스타트업 불모지 전라남도에서 유니콘을 꿈꾸는 청년들. 아름답고 찬란하지만 조금은 서글픈 로컬 청춘들의 이야기. 그들이 가는 희망로드에 다음 주도 함께해 주세요. 얘들아, 힘내서 가자!